개성고등학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기 1차 시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이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로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뜻합니다. 성폭력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 성희롱이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행위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서 게임 등을 빙자해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언어적 성희롱이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는 행위로서 첫 키스나 첫 경험 등을 물으며 놀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셋째, 시각적 성희롱이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각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상대방 앞에서 고의로 옷을 벗어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성폭력 유형인데요. 사진에 나온 내용처럼 장난인지 아니면 성폭력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로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여중생이 수학여행 중 동급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 선생님이 성추행했다는 스쿨 미투 기사, 그리고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동성 친구끼리 성추행을 하는 사건 등 학교에서 성행위를 흉내내는 장난이나 놀이 등 많은 성폭력 유형들이 일상에서 성폭력인지 모른 채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건을 토대로 성폭력의 피해자 연령대 및 발생 건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성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하루 평균 60건 정도의 발생 빈도를 보이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학생이니까 성폭력을 저질러도 괜찮은 걸까요? 범죄인 줄 모르고 또 무심코 했더라도 만 14세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래 간 성폭력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장난처럼 가볍게 여겨서 라는 답변이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란물이나 대중매체의 영향 및 성폭력 인식의 부족이 비슷한 비율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 중에 성욕구는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성욕구란 매슬로의 욕구단계 이론에 의하면 생리적 욕구에 성욕구가 포함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접촉하고 싶은 느낌이 커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생식기관의 발달과 성호르몬의 분비 증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뇌 피질에서 관여함으로 이성적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피해자도 되지 않고 가해자도 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도록 합니다.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적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권리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우리 주변에 성폭력 피해자가 있다면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소문을 내지 않도록 하며 친구를 믿고 지지하며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한다거나 음담패설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습관을 고치도록 하여 성폭력의 위험이 있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친밀감의 표현과 성폭력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 나쁜 짓인지 몰랐다는 발뺌, 아껴서 그랬다는 거짓말, 남자는 괜찮을 거란 착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충동은 느낄 수 있지만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사고를 위해 노력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발생 후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 기관이나 112, 1366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시작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 진술조사 증거 확보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 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법원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성폭력, 우리가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1차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